자, 이제 레벨 3 실력 완성 레벨 3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함수 fx와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gx는 일단 2차 계수가 1인 이런 형태가 될 거고, fx는 그냥 다음 함수란 것만 나와 있으니까, 자, 아까 한번 했죠? 다음 함수는 정체가 밝혀져야 된다면, 여기 정체 밝혀져야 되네요? 다음 함수의 상수항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차수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차수가 관심이 가져져야 되는 제1순위야, 그지?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극한 안에 차수 정보랑 뭐 이런 것들이 미정 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있을 텐데, 극한은 최소한 2개의 정보가 숨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수렴 조건, 두 번째는 극한 자체의 값에 관심 가지면서 정보들을 캐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조건인데,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뭐 이 상태로 뭐 인수를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거니까 0분의 0꼴도 아니고, 그지? 그러면 일단 미지수를 한번 더 봅니다. 이렇게 gx를 일단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보면, 자,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몇 차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위에를 보니까 gn이라는 건 그냥 n 여기 집어넣을게요. 이거고, 그 다음에 g의 n분의 1인데 n분의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a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일단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어떤 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분수 형태가 곱해지는 순간, 원래 가지고 있던 차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수가 곱해지면,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원래 있던 차수가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죠.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최고창을 갖다가 찾아서 그 최고창이랑 밑에 있는 여기는 요놈, 요거를 계산했을 때 차수가 똑같아야 요게 수렴을 할 수 있다. 요런 정보를 갖다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느냐, 요거 묻고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여기서의 최고창은 분수끼리 곱해진 거, 야, 이런 것들은 전부 차수를 다 깎아먹게 될 거고, 그지? 이런 것들도 전부 차수를 다 깎아먹게 될 거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런 두 개 곱했을 때 최고참이 누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는 이 2차하고 여기는 이 상수 있잖아, 상수. 최고창에다가 분수가 전혀 아닌 놈이 곱해질 때가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최고창이 될 것이다. 이걸 파악할 수 있냐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놈이 bn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최고창이 2차식이 될 거니까 나머지는 다 깎아먹어, 그지? 분수를 곱하니까. 밑에도 2차식이 돼야 돼. 2차식이 돼야 되고, 그 2차 계수 b가 2분의 1이 나오려면 여기는 어찌됐건 2b의 n의 제곱으로 시작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기는 2b고 위에는 b가 될 거니까 2분의 1이 나오겠죠. 아, 그럼 이놈 2b n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 요 놈으로부터 수렴 조건하고 극한값 다 써먹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이 이제 뭐 cx 플러스 d 이런 꼴이라고 두면, 그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이제 이용해 먹을 차례입니다. 자, 보니까 gn의 p제곱이니까 요거 전체 x제곱 ax 플러스 b 요놈의 전체의 p제곱 맞죠? 그 다음에 위에는 fn제곱이니까 여기 n제곱 집어넣으면 2b의 n의 4제곱 플러스 cn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가 곱해지냐면 n제곱분의 1입니다. 여기 n제곱분의 1. 그러면 여기는 n 4제곱분의 2b, 그 다음에 이거는 n제곱분의 c 플러스 d 이렇게 될 건데, 맞죠? n제곱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4차가 되고, 요거는 n제곱분의 1을 갖다가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맞죠? 헷갈리네, 이게. 안 보이네. 헷갈리는 게 아니고. 자, n제곱 넣으면 4제곱 맞고, 맞아요. 자, 마찬가지 이유에서 여기 분수가 곱해지면 차수를 까먹을 테니까, 그지? 결국 제일 높은 것과 상수항 요거 곱해진 게 분자의 최고창이 되겠죠. 분모의 최고창은 요 놈을 완전 제곱했을 때 최고창이 거듭 제곱된 게 최고창일 거고. 근데 보니까 4차하고 상수 곱한 게 4차잖아, 4차. 그러면 요것도 분모가 4차 돼야 돼. 따라서 P는 무조건 제곱일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따라서 P는 2라는 걸 발견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극한, 나머지 전개할 필요 없죠. 최고창 보면 됩니다. 요거는 x 4제곱의 최고창 개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곱했을 때가 최고차 될 거니까 2bd가 되죠. 요게 극한 값인데 8이래요. 자, 따라서 bd는 4가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 이랬을 때 구하라는 건 이제 뭔지 봤더니만 P에다가 F0 곱하기 G0의 값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다항식에다가 0 집어넣은 거는 상수항을 말하는 거니까요. 이건 P고요. F0은 상수항 B죠, D. G0은 상수항 B죠. 자, 그러면 그 P는 2라고 구해진 거고 아까 여기. 그 다음에 요거 BD는 아까 요거 구한 4죠. 4. 그래서 정답은 6.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어떤 다항식에다가 분수 형태가 곱해지는 순간 차수를 까먹을 수 있으니 가장 차수가 높을 때는 다항식 최고차에다가 상수를 곱한 게 분수가 없는 걸 곱한 게 최고차이 될 것이다. 요것만 잘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봐보는데, 요 2번 문제가 요 레벨 3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자, 이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그림과 연결된 문제들이 나온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말고도 더 중요한데 그림과 관련된 게 나올 게 많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에서 그림 연결된 문제가 나온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출제가 안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출제될 수 있고 내신에는 무조건 요게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놈도 수능 특강 풀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각하기가 조금 아이디어가 힘든 풀이에요. 물론 그걸 생각해내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생각해내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했던 말처럼 이런 거는 하나의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풀이를 준비를 해놔야 돼. 어떤 조건에서는 이런 풀이, 어떤 조건에서는 저런 풀이 이렇게 도를 내면 평소에 공부하실 때 좀 힘들어도요. 다양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금 비현실적이라 제끼고요.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하기로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 뒤에 문제 풀이 방식인, 답안지 방식인데 자, 일단 여기는 보니까 원과 원의 공통현입니다. 공통현 구하라는 건 1학년 때 주로 공부했죠, 그죠? 그 공통현의 길이 구할 때 일단 현이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짓이 정해져 있는데 큰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할까요? 자, 일단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반지름 표시를 딱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딱 나오면 해야 될 짓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선의 발을 딱 내리고 갖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림이 좀 복잡하잖아. 그러면 항상 옆에 떼서 그려요. 부지런해야 된다. 자, 이랬을 때 요 길이가 지금 3n-1이고 요 길이도 지금 3n-1이고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렸더니만 여기 전체 길이가 n이었으니까 이만큼은 2분의 n이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놈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랬을 때 결국은 내가 이제 원하는 길이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가 지금 요 그림에서는 요만큼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fn의 절반이죠. fn의 절반. 자, 이게 왜 절반이냐면 커다란 원에 대해서 이 전체 길이는 현이잖아요.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같아진다라고 공부했어요. 자, 따라서 요 파란색 길이가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를 구하면 2배 하시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이다. 그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요걸 구할 때 결국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높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수선 파란색과 이 하얀색이 둘 다 삼각형의 높이 아닙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가 나오는 순간 아까 우리가 여기가 직각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소공식이라는 게 왜 가능한 거였어요? 밑변을 예로 보고 높이를 예로 보던가 아니면 밑변을 예로 보고 높이를 예로 보던가 그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거였죠. 그럼 중요한 핵심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2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야. 면적은 똑같은데 항상 우리가 관계식이란 거는 좌변과 우변이 같은 어떤 면적을 구하더라도 구하는 방식은 달라야 돼. 이쪽은 얘를 밑변을 보고 얘를 높이로 봤으면 저쪽은 얘를 밑변을 보고 얘를 높이로 봐야 된다. 그래야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양쪽에 똑같은 거 두 번 쓰면 그건 형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높이 높이면 결국은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단 말이야. 면적은 같지만. 그래서 결국 여기는 요 길이, 여기는 요 길이, 하얀색은 루트에 자 3n-1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하기를 요거 전체 제곱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결국은 요 하얀색 삼각형 면적 구할 때 만약에 밑변을 n이라고 본다면 높이는 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밑변을 요걸로 보면 높이는 요게 될 텐데 요게 얼마였어요? FN의 절반이었잖아요. FN의 절반. 물론 여기다 2분의 1, 2분의 1은 안 썼습니다. 어차피 지워질 놈. 자, 이렇게 딱 쓰면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 하나 나온단 말이죠. 2를 저쪽으로 곱하고요. 자,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요. 3n-1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FN의 정체죠. 자, FN은 다른 방식으로 구할 때도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써놔 봅시다. 3n-1분의 2n에다가 루트, 자, 여기 3n-1의 완전제곱에다가 빼기 2분의 n의 완전제곱. 자, 이렇게 일단 딱 정리가 돼 있어요, FN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높이가 나오는 순간 삼각형의 면적이 떠올라야 된다. 요걸로 이제 요 뒤에 풀이가 돼 있는데, 몰라. 이게 잘 떠오를 수 있을지 나는 조금 의문인 게 학생들은 잘 이런 거 못 떠올리고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긴 틀림없으니까, 그지? 자, 이랬을 때 문제는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요거를 그대로 쓸게. 3n-1분의 2n에다가 여기는 루트 3n-1의 제곱 빼기 2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밑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루트 an의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의 극한값이 3분의 루트 7이래요.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a하고 b를 각각 구하래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일단 수렴 조건은 무한대니까 차수가 같아야 되는데 요만큼이 보니까 3분의 2로 일단 수렴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an 요게 b제곱 플러스 1분의 요거는 3n-1의 제곱 빼기 2분의 n의 제곱인데, 자, 위에 분자가 2차예요. 그럼 밑에도 2차가 돼야죠. 수렴하려면 루트 안에서. 따라서 b는 무조건 2라는 걸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놈의 극한값은 최고창의 개수 b니까 3분의 2 하고, 자, 이제 루트 안에서 얘는 최고창이 a가 될 거야. a. 그 다음에 요거는 9n 제곱에서 빼기 4분의 1n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4로 통분하면 4분의 35n 제곱이 되죠. 4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는 3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제곱분의 제곱이니까 최고차한 개수 b만 쓴 겁니다. 요거는 a고요. 요 위에 분자는 4분의 35여서 번분수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4는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루트 밖으로 벗어나면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이 3분의 루트 7이었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거 날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이것도 날아가네요. 3, 3? 그러면 요 안에 게 7 돼야 되니까 A는 5다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죠. 되겠어요? A는 5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냐면 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답은 2번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선생님은 이제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요 방식은 문제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눈치가 안 채질 수 있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한 2개의 방식을 더 이야기를 하는데, 요 방식은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네가 어떤 게 나중에 시험장 가서 떠오를지도 모르고, 그지? 그리고 항상 최후의 보루란 게 있어야 돼. 뭐 다양한 방식이 안 떠오르더라도 마지막에 무조건 풀릴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은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거든. 자, 요거는 나머지 여기서 처리 방법은 똑같으니까 요거를 유도하는 데까지만 가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현의 길이 나오면, 자, 기억하세요. 현의 길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학습했으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반지름 표시한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의 뭐 피타고라스 정리나 아니면 삼각비 이런 걸 써서 구할 수 있겠고 요 현의 길이요.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현의 길이 나오면 또 하나 떠올라야 될 게 바로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요 길이가 만약에 내가 궁금하다. 요 길이가 요거 현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인 법칙이 뭡니까?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요건데 자 요렇게 식을 기억해도 돼요. 되는데 이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시험장 가서 긴장하잖아. 그러면 분모 문자가 헷갈리는 애들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없이 기억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현은 요 각도 있잖아요. 요 각도의 사인 값에 비례합니다. 즉 각도 자체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사인 값. 사인 A에 비례하는데 사인 A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는 거야. 근데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려면 상수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 비례 상수가 지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원의 지름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지? 이해가 되고 있나? 그럼 현이 변함에 따라 요 값은 변할 거지만 지름은 안 변하거든. 그래서 이게 상수야. 이렇게 딱 기억하면 요 식하고 똑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그럼 따지면 여기는 요 길이 B, 요 길이 C라고 두면 요 B는 사인 B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는 지름이고 C는 사인 C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 지름이면 이렇게 딱 기억하면 변의 B가 사인 B랑 같다라는 것도 보이죠? 결국은 사인 법칙이라는 게 변의 B 있잖아. 변의 B 대신에 맞은편 사인 B를 갖다 써도 된다 아닙니까? 그게 딱 눈에 보인단 말이야. 보이나? 그러니까 현의 길이 나오면 사실은 이 사인 법칙이 일단 떠올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하면 잘 봐 여기를. 요거는 봤다 치고 자 이걸 딱 보아서 이렇게 연결 딱 해보자고. 이렇게 딱 연결해보자고. 연결 딱 해보면 여기는 이놈하고 이놈에서 여기는 요 호의 길이랑 여기는 요 호의 길이 당연히 똑같을 테니까 당연히 요 부채꼴 합동이죠. 그러면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세타라고 해보면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노란색 보세요. 요 길이가 이 커다란 원에 대해서는 현의 길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요렇게 딱 연결을 하는 순간 이렇게 결국은 요 호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이 2세타예요. 2세타. 그러면 원주각은 세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타가. 따라서 이 FN이라는 길이는 사인 세타에 비례하는데 자 보세요. 현의 길이는 맞은편 요각의 사인 값에 비례합니다. 비례 상수가 뭐라고요? 지름이라고. 지름. 요거의 2배. 반지름 아니야? 지름. 이렇게 다 구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너가 해야 될 일은 이것만 찾으면 돼. 이거. 되죠? 그럼 이 사인 세타를 어디서 구하지 지금? 자 보세요. 사인 세타가 이 직각삼각형 보세요. 아니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미안. 요 삼각형 보세요. 요 삼각형 따로 떼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3n-1이고 여기가 3n-1이고 여기가 n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세타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방법인데 선생님이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 게 세변의 길이 나오고 세타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구하면 사인 구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데 그러면 식이 너무 복잡해. 왜? 세변에 다 n이 들어가 있고 식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그래서 코사인을 꾸역꾸역 구한다 하더라도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루트 씌운 사인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뭐 맘먹고 하면 할 수는 있겠으나 피해야 될 방법이긴 할 것 같아. 그지? 너무 복잡해. 그러면 뭐냐? 이런 삼각형이 딱 나왔을 때 사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면적이 떠올라야 돼요. 이거는 개연성이 딱 있잖아요. 두 변과 사이값 요거 면적의 사인이 등장한단 말이야. 면적에.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건 당연히 이등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요 길이 아까 구했잖아요. 루트 요놈 전체의 제곱 3n-1의 제곱이었죠. 빼기 요거의 절반 2분의 n이죠. 요거는. 자 요거는 구해냈다 치고 2분의 n의 제곱이다 이렇게 치고 결국은 자 갑니다. 면적이 2분의 1에 밑변 높이가 얘였다. 요거는 2분의 1에 자 이제 두 변과 사이각의 면적 공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곱하면 3n-1의 완전 제곱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인 세타를 다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 날라가고요. 결국은 사인 세타 자리를 요거 나누어 봅시다. 3n-1의 제곱분의 n 루트 3n-1의 제곱 빼기 2분의 n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사인 세타 자리를 요 자리를. 그러면 앞에 이거 두 개만 곱해주면 fn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실제로 아휴 이 사인 세타 대신에 한 번 더 쓰자. 헷갈리는 애들 있으니까 요걸 쓰자. 요 루트 안에는 안 쓸게. 그럼 요거 탁탁 약분되면서 결국은 3n-1분의 2n 루트 요거랑 똑같죠. 되겠어요? 자 얘는 결국은 사인 법칙을 통해서 현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형태로 사인 세타에 관심을 가지면 이제 다시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가 어떻게 구해지냐는 아까보다 훨씬 개연성이 있게 말이야. 두 변과 사이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면적이 나오니까 그 면적에서 사인이 등장하겠군. 이 생각이 훨씬 아까보다는 잘 들 거라고 나는 믿어. 알겠어요? 이 밑변 길이랑 이 높이, 이 밑변 길이랑 이 높이 요거는 물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쓰긴 했으나 빈도 수가 자체가 말이야 이거 면적 올릴 때 두 변과 사인 사이 이거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잖아. 빈도 수가 떨어지면 생각이 잘 안 나. 평소에 잘 안 쓰게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현의 길이였기 때문에 이 현의 길이였기 때문에 여기에 떠올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내가 되긴 되나 하지를 말라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내가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방법은 버리는 게 나아. 그거 하다가 시간만 가.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은 자 이런 거를 한번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겁니다. 이것도 알아놔야 돼요. 제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교점 있잖아요, 교점. 이게 이제 서클 1, 서클 2라고 했을 때 이게 원이 방정식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x제곱,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c 이퀄 0. 요거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서로 다른 원이 있는데, 그지? 이 서로 다른 원이 있을 때 이 교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 원의 교점이죠. 여기를 통과하는 도형들, 무수히 많겠죠. 뭐 원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럼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통과하는 도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돼요. 하나의 원에다가 실수배하고 다시요. 자, 하나의 원에다가 실수배 한 거를 더해서 0이라고 두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도형의 방정식인데 이놈은 반드시 이 두 개의 교점을 통과하는 도형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증명합니다. 만약에 이 점을 x1, y1이라고 두고 이 점을 x2, y2라고 두면 결국은 x1, y1, x2, y2는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거 둘 다 0 되게 만들어주는 점들이잖아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요 노란색 방정식도 통과하는 점이다. 이건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당연하지.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0 되는 것만 보이면 돼. 근데 실제로 봐라. 이거 여기다 넣으면 0 된다 했다잉? 여기다 넣으면 0 된다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보자. 여기다 넣으면 0이라게. 여기다 넣으면 0이라게. 그러니까 0 되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식.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넣으면 0이고 여기다 넣으면 0이니까 여기다 넣는 순간 0 되고 0 되니까 0 되잖아요. 그럼 이 네모 전체도 얘를 지나는 거 맞죠? 되겠어. 따라서 여기는 이 네모 전체가 결국은 요 두 점을 지나는 뭔가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는 걸 알겠어. 그런데 자, 이 K 왼쪽에 이걸 이제 한번 써볼게. 자, 한번 써본다 이제. 자, 이렇게 뒀을 때 말이야. K 대신에 뭐 1, 2, 3, 4, 5, 6 뭐 이런 걸 넣었을 때 말이야. 결국은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가 더해지면 2차 앞에 개수들은 똑같을 테니까 여전히 그때는 원이 되겠죠. 원은. 여기 도형을 통과하는 원이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런 직선이 있잖아요.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직선은 1차식이 돼야 되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봐. K 대신에 뭐 넣었을 때가 1차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면 되지 않겠어요? 2차가? 그러면 K 대신에 빼기 1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X제곱 Y제곱 사라지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결국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있잖아. 그냥 원 하나에서 원 하나를 빼면 나오는 거야. 알겠니? 2차식을 없애주면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2차식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그냥 빼면 되잖아. 이 원에서 이 원을 빼서 나오는 1차식의 정체. 그게 바로 여기는 요 직선이다.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긴 설명을 한 거야 지금.
요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구해서 뭐 하길래? 이거를 구한 다음에 얘랑 연립하든 구한 다음에 얘랑 연립하든 요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요게 만약에 x좌표가 똑같다면 그지? 결국은 이 y좌표 길이의 차이가 요 길이를 나한테 던져줄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y좌표의 차이가.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 원 나름대로 여기를 0,여기라고 두겠습니다. 반지름 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중심 좌표가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3n 빼기 1이라며 따라서 요거는 3n 빼기 1,0 이렇게 딱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이 현재 지금 n이니까요 n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커다란 원은요 x 빼기 3n-1의 제곱 y의 제곱은 반지름이 3n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 요거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빼. 한쪽에서 한쪽 빼라고. 빼면 이건 날아갈 거고 자 요 x제곱에서 x제곱 날아가고 요 중간에 마이너스 2배의 요거 괄호에 x가 있을 텐데 빼니까 빼기 만나서 2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은 3n-1의 완전 제곱이 나올 건데 그거는 요 상수랑 없어지죠. 되겠어?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에서 요거 빼면 빵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n제곱만 내려올까 이게 헷갈리면 요거부터 일단 정리를 해볼게 내가 이것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볼게 그냥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는 일단 날리고요. 자 여식에서 이제 요식을 빼봅시다. x제곱 날라가고 요거는 0에서 요걸 빼니까 2배의 3n-1의 x가 될 것이고 y제곱은 날라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0입니다. 이미 이거 날라갔기 때문에 n제곱에서 요거 빼면 n제곱이 될 거라고 따라서 x가 나왔습니다. 2 곱하기 3n-1의 n제곱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x 이퀄 자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는 전부 이거라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y좌표 길이의 차이를 하면 되는데 누구랑 연립하면 되겠어요? 빨간색 원이랑 연립하면 되겠죠. 이 직선을. 그러면 y좌표 두 개 나오니까 y좌표 길이 차이가 우리가 원하는 fn일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요건 보시고 요거 보이죠? 요거랑 저거랑 연립하면 자 요 x 대신에 요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y제곱은 n제곱에 자 빼기하기를 요거 그대로 완전 제곱하면 돼요. 요거는 4로 쓸게 그냥 n 4제곱 되겠죠. 완전 제곱해서 썼어요. 자 요거는 중간 과정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y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위에가 플러스 루트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는 순간 플러스 루트 빼기 마이너스 루트가 빼기 되죠. 빼기 더하기 되죠. 그러면 플러스 루트에서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2루트 된다는 거예요. 2루트 fn이 바로 숙제 그러면 fn이라는 것은 2루트 자 이제 요 안에 들어갈 놈은 요거 정리한 거죠. 뭐야? 요거 n제곱을 묶어내고 써오면 n제곱을 묶어내고 써오면 여기는 요 놈은 1이고요. 빼기 요거는 4배의 3n-1의 제곱이고 요거는 n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n제곱은 루트 밖으로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통분을 해보면 끝이 날 건데 자 4배의 3n-1의 제곱으로 통분하면요 4배의 3n-1의 제곱 빼기 n제곱이 될 거고 자 요거는 그대로 밖으로 요 4는 2로 빠져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3n 빼기 1의 완전 제곱은 그냥 3n 빼기 1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그럼 요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날아가고 되겠어요? 그러면 요 3n 빼기 1분의 n 요게 요만큼 있고요 결국은 요 4를 루트 안에서 묶어내서 밖으로 빼내면서 요 2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요 괄호 안에서는 이제 4를 묶어낸 게 요게 나올 거고요 되겠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어찌됐건 이 세 번째 방법은 말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으로 꾸역꾸역 밀어붙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킬러 문제를 내가 손을 못 대는 학생이야. 시험장 갔어. 수능 문제야. 지금 풀고 있어. 킬러는 못 풀겠어. 시간이 남아야 정상이야. 한참 남아있을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걸리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 생각이 도저히 안 나. 그러면 포기야? 야, 포기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든 너 입장에서는 이 한 문제가 소중한 거 아니야. 킬러는 손도 못 뜨겠는데? 이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걸 내가 보여줬잖아. 뭔가 네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그걸 밀어붙여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을 텐데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네가 집에서 막 풀어보니까 돼. 얼마나 안타깝겠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려면 평소에 공부하실 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이게 실력이 쌓이다 보면 요 방법들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요 방법이 제일 쉽겠구만. 이 문제는 이 능력이 고수란 거야. 고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그 고수에 닿지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최후의 보루로 킬러 다 제끼고 나면 시간이 넘쳐날 거 아니야. 하나는 무조건 풀 수 있는 방법을 갖춰놔야지. 알겠니? 그러니까 절대 뒤에 있는 답안지 보고 와, 이 생각을 어떻게 하지 말고 그 답안지 방법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 네가 배운 걸로 이걸 해결하는 연습을 자꾸 해. 일관성이란 거야. 어떤 문제는 저렇게 풀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게 아니고 배운 걸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는 걸 믿고 그 방법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렵지 않을 거 아니야. 알겠지? 제발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복잡하다고 제끼지 말고요. 공부해 놓으세요. 사인 법칙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공통현의 방정식과 연립하는 방법 다양하게 존재하잖아.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봅니다. 자,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 구간별 함수네요. 왜 구간별 함수라고? 자, 요거는 분류를 갖다가 해야 되는 함수니까, 그지? x의 2n제곱 2 곱하기 x의 2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여기 상수는 1의 n제곱이 곱해져 있다 상상하자. 4 곱하기 x의 2n제곱 빼기 x의 2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직선이 하나 나있는데 이 직선은 t로 묶어내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2니까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해봤죠. 요거를 어떻게 읽어요? t 기울기죠. 기울기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읽는 거죠. 기울기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 자, 그 직선이 이 fx의 그래프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개수가 한 개다라고 묻고 있잖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개수야. 무조건 개수 물으면 그래프 그려야죠. 따라서 여기는 이거를 선생님이 어느 범위까지 범주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했습니까? 구간별로 fx 다 구할 수 있고 그걸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알겠니? 구간별로 함수 따로따로 다 구해낼 수 있고 그림까지 그릴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먼저 x라는 놈과 1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누는데 자, 이거는 x가 빼기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고.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이거는 뭐 그냥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범위 제한이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만 보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요게 주가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하고 요거 교집합 해보자. 얘니까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럼 이때 바로바로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서 절대값이 x가 더 크면 요 1을 포함하고 있는 거 날려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최고창이 x, 밑이 x인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다 살려두고 정리를 해보면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요. x에 2n-1제곱 묶어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x가 하나 곱해지고 요거는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요것도 x에 2n-1제곱 묶어냅시다. 그러면 요거는 4 곱하기 x가 될 거고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여기 날라가면서 분수함수가 나오네. 자, 요런 분수함수가 일단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1보다 작은 절대값을 가지면 이거 전부 0으로 가겠죠. 그러면 밑에는 분모는 1만 남고 위에는 0 나와요. 0. 그러니까 1분의 0이니까 얘는 0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자, 1 거듭 제곱해봤자 1대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요거는 3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중요한데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해보지도 않고 진동 발산하면 큰일 난다는 게 이 문제죠. 여기 위에 보니까 짝수 제곱이고요. 홀수 제곱, 짝수 제곱, 홀수 제곱이니까 짝수 홀수가 규정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일 때도 수렴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빼기 1일 때 빼기 1의 짝수 제곱은 1이죠. 홀수 제곱 마이너스고요. 요거는 자 그냥 3이고요. 빼기 1의 짝수 제곱 1이죠. 빼기 1의 홀수 제곱 빼기 1이니까 얘까지 만나서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2분의 5라는 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2분의 5 되고 있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구해내면 잘한 건데 이걸로 부족하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는데 먼저 분수함수 있잖아요. 분수함수. 요 분수함수부터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거 분수함수 그리는 거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점근선이 있어야죠. 분모가 0되는 놈 점근선입니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수평점근선은 x를 무한히 멀리 보냈을 때 극한이라고 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4. 이렇게 수평점근선이 4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에 그릴지는 점 하나 넣으면 됩니다. 0을 대입해 보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잖아요. 여기. 그러면 당연히 요와 같은 그래프, 그리고 여기서는 요와 같은 그래프인데 요건 안 그릴게요. 왜? 빼기 2보다 오른쪽만 보라 했어요. 자 이게 이 전체 그래프인데 요거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만 보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죠. 1분의 마이너스 5.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방구 뚫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요 중간에는 안 봅니다. 안 보다가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보라고 했냐면 1보다 큰 쪽만 보라 했으니까 1은 이쯤에 있다 칩시다. 자 1을 넣어보면 여기다 1 넣어봐요. 3분의 3이니까 1이죠. 자 여기 방구 뚫어요. 자 이렇게 딱 가야 될 것이고 빼기 1에서 1까지는 부분적인 상수함수입니다. 빼기 1에서 1까지는 부분적인 상수함수.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찍으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잘 안 보이니까 요쯤 함수값이 찍혀있을 거고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5래요.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5. 한 이쯤 이렇게 있죠. 2분의 5. 요쯤 갈 겁니다. 요쯤. 여기가 2분의 5. 되겠니? 자, 그러면 요런 상태인데 그림이 조금 칸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결국은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데서 막 불연속이 생기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 직선이 여기 지금 그려진 이 그래프하고 요거는 이게 잘 보여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더 입혀볼게. 자 여기는 이 직선은 마이너스 2,2를 무조건 지나요. 기울기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2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2분의 5보다 살짝 낮으니까 여기 무조건 지나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2,2인데 여기를 지나면서 오른쪽에 이제 노란색 그래프하고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양의 실수 t는 기울기입니다. 합을 물었잖아요. 여기서 눈치채야 됩니다. 만약에 기울기의 값이 얼마냐 물었으면 딱 한 개만 나온다는 뜻이겠지만 지금 합을 물었으면 두 개 이상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여기를 지나면서 문제에서 기울기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 양의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에서 이 노란색 부분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지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되겠어요? 또 하나 있죠. 언제입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에 접할 때 요때까지만 기울기가 양수면서 노란색과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순간 기울기가 음수되니까 탈락이에요. 다. 기울기 양수인 상태에서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상태에서 노란색과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은 요 점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접할 때밖에 없다는 걸 관찰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관찰 자체가 이 그림을 못 그리게 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바로 구해봅시다. 여기서의 t값은 이 직선 자체가 여기를 지날 텐데 여기 점 좌표가 마이너스 2,2였잖아요.
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2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빼기 1,2분의 5였죠. 빼기 1,2분의 5였습니다. 빼기 1,2분의 5. 빼기 1,2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y는 2분의 5고 t 여기다 빼기 1을 넣는 순간 1이고요.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니까 t는 2분의 1이다. 여기서는 t가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기울기 2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접할 때인데 접한다라는 건 뭐죠? 이 직선과 여기는 이 곡선을 갖다가 분수함수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이다 이겠죠? 판별식 d가 0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t배에 x 플러스 2 더하기 2하고 누구를 연립한다고요? 요거를 연립하라고. 자, 이거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t에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2배의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5는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2차는 tx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차를 정리해보면 요거는 4t x가 될 것이고 여기서 2x고 요거 넘어오면서 4x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x 될 거니까 요렇게 될 것이고 그지? 이제 상수항은 4t 그리고 요거는 4에서 넘어오면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이 정리했을 때 요거가 이제 판별식 d가 0이어야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판별식 d가 0이어야만. 그죠? 지금 요게 분수함수라서 뭐 미분법 이런 거 쓰기는 조금 뭐하고 그지? 판별식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써봅시다. 이건 전체의 제곱 4t-2의 전체의 제곱에서 4배의 요거 t 그 다음에 요거죠. 4t 플러스 5 요 값이 이제 0이 되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요 16t의 제곱이랑 16t의 제곱 없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6t가 남고요. 플러스 요거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0t가 됩니다. 이퀄 0.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뭐 이거 넘기면 되냐? 36t가 4가 될 거니까 t는 9분의 1이 됩니다. 자, 물론 뭐 약분하고 봐도 되고 그건 계산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9분의 1 됐어. 여기는 t가 9분의 1 됐어.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t의 값은 요거 두 개 더하라는 거니까요. 2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요게 18분의 11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고 아래 위를 더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29가 정답이겠습니다. 자, 핵심은 여기는 이거를 구간별로 나눠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데까지 준비를 해줘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교점 개수 물었는데 실제로 교점의 x좌표 이거는 연립을 하라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점 개수가 몇 개 물으면 몇 개인지 물으면 무조건 그림 그려야 돼요. 그래프 교점 개수를 눈으로 관찰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구간별 함수를 구하고 그 구간별로 그림 다 그릴 수 있고 여기서 하나 강조할게. 분수함수 요거 있잖아요. 요거 못 그리면 너 대학 못 간다. 진짜야. 분수함수하고 기본적으로 무리함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들 있잖아. 그릴 수는 있어야 돼. 최소한 가장 기본이야. 이거 안 돼 있는 사람들 빨리 연습해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아주 쉬운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자,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an 플러스 2 요 값이 6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an 플러스 2n 그리고 n 곱하기 an 플러스 1 요가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 요게 요 놈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막 많이 해봤으니까 여기 있는 요 놈에서 an이 어떤 수렴값을 가진다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정상적인 풀이는 거기 풀이 보면 되니까 우리는 바로 가자. 요 2를 곱하면 12니까 넘어가면 10이겠지. 되겠어요? 자, 그럼 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결국 여기는 얘는 어떤 수렴하고 얘가 무한대고래 무한대인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n이잖아. n으로 분모 분자를 당연히 나눠야지. 요거는 자, 이렇게 n으로 나눠주면 이제 보세요. 요거는 무한대분의 상수, 여기 상수잖아요? 0으로 가죠. 이거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니까 결국은 2분의 an이 돼서 정답은 5. 이렇게 쓰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레벨 3 파트에서 좀 중요한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지? 1번처럼 이제 복잡하더라도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의 계수비다. 그리고 분수가 곱해지면 차수가 줄어든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 경험으로. 2번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놓으라고 내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원에 있어서의 현의 길이는 전형적인 수능 맨날 빈출 주제예요.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꼭 준비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그 다음에 3번은 다시 한번 등비, 수열, 등비급 숫자 붙은 게 수능 받치야. 문제 받치라고. 등비, 수열의 극한, 문제 받치야. 반드시 밑이 문자로 나올 때는 범위를 나눠서, 그리고 이게 함수로 정의되면 구간별 함수를 등장시키잖아. 범위별로 함수가 달라지니까. 그럼 구간별 함수가 나오면 지금처럼 교점계수를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을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 모든 문제 풀이의 기본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림 그리는 데까지 딱 준비를 해 놓으셔야 그 이후 벌어지는 일들의 적응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 힘든 게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가 노력한 만큼 공부는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시면 내년 이맘때 정말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꼭 참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수학은 역시 근기와 인내입니다. 수고했습니다.